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금요일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는 하나솔루션 DENT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 공략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포트 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해드리는 것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리포트 드린 다음부터 상당히 구렸죠.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이면 다시 한번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좀 됐다. 바닥은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ENT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정도부터 매수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봉이 양봉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뒤로 밀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반도체 쪽에서 이쪽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다가 손바꿈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왜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꽤나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디가 좀 올릴 수 있는 구간인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도 뭐 돈이라는 건 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또 기관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최근에 수익 실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포트 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채널 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매도는 예술이고 매수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처럼 눈높이를 높게 가져가지 말고요. 과거에 무너진 자리부터 그 사이만 즐겨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뭐 다시 백투 노멀 이 정도 수준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원이 TP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5만 1천 원 정도가 TP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그 스펙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자유롭게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좀 일찍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선반영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잘 즐겨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솔루션 정도는 좀 매력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매크로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언제쯤이냐. 3월이면 예상치가 75%, 5월이면 거의 95%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3월과 5월에서 매크로 지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제품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어떤 그 프로젝트성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태양광 단지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예전에는 5년 정도가 수익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손익분기 도달되는 구조였는데 지금 7년 정도로 뒤로 미뤄졌단 말입니다. 근데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시간이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해 주가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망가졌던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2024년도는 영업이익이 한 1조가 넘을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MPC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 4월 달에 올해 모듈 생산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분기 정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 상당히 좋아지겠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고요. 웨이퍼하고 셀은 7월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동남아에서 그동안 들어오는 것들을 관세를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6월 달부터 재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리포트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한 분기 정도 일찍 선반영된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에 대한 부분이요? Q와 P가 상승이 예상되는 리포트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에 사지 말고 조금 눌림 들어올 때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각엔 눌림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구정이에요. 브레이크 타임은 그쯤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쯤에서 공략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2023년도에 예상했던 하나솔루션의 예상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거 이익치 부분을 조금 하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4년도는 분명한 건 2023년도보다는 훨씬 나은 Q와 P의 내용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포인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선반영되는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언제겠냐라는 걸 예측해 보는 거죠. 자, 저 정도 내용이면 4월달 정도가 주가의 피크가 되고, 그쯤 되면 엄청나게 떠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월 한 초나 중순쯤에 들어가서 4월 초 정도에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부분을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은 그런 것들을 MS에도 태양광 모듈을 갖다가 뭐 공급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어쨌든 하나 솔루션의 큐셀 여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애틀란타에 있네요. 달튼이란 곳이. 자, 저곳에 공장이 지어져서 지금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제 현지 공장 진행됐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IRA 수혜는 받기 시작을 하겠죠. IRA 수혜받는데 그 AMPC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LG 솔루션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추진하고 있다. 자금이 좀 모자라면 그렇게 진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서 나타나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한번 매출 한번 보시죠. 실제로는 뭐 매출액 자체는 4쿼터도 2020년 4쿼터 나쁘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이 그닥 개선은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왔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냐?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1분기 때는 그냥 소소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나아지는데 이 쿼터 나오는 예상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죠.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선반영돼서 나타나 한 분기 정도 보통 선반영되니까 1분기 리포트 나올 때쯤 되면 거의 피크 찍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을 저는 추정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고요. 매출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으나 영업이익 부분은 증가되는 것들이죠. 바로 AMPC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상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 올해 2023년도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내년도에는 1조 2천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 계산해 놨죠. 그래서 상당히 좀 친절한 미래에셋 증권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같은 경우도. 저 정도면은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리포트 드릴 때 이게 2022년도 대비해서 여기가요 1조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확 망가지는 바람에 주가가 완전히 망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저도 참 그런 거죠. 리포트 나온 것들 중에 가장 항상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특히 이제 미국 내 비즈니스 하는 것들은 바로 정부의 정책과 금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풍력도 대단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들을 갖다 원활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은 바닥 짚고 이미 올라갔고요. 그러면 태양광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짚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풍력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그냥 계속 역배열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그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자, 그렇죠. 턴했잖아요. 이거 220일 통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림하고 수렴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35,000원 정도 언더선에서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좋죠. 자,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면 크게 좋다 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찬찬히, 따라잡아서 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보는 것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10,000원 정도 윗단으로 보고 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와 요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딩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명히 선반영돼서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차트 모양은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한 방에 예를 들면 여기 220일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눌림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눌림 들어올 때 잡아주는 것들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먼저 성급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지금은 매물대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차익 실현 뚫고 낼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 조금 들어올 때 35,000원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부터는 공략해 주시면 좋겠다. 요거가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D&T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 올려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많이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 계속해서 역배열로 가고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가장 크게요. 일단은 가장 낮은 매물대 구간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처음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이던스 자체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걸 리포트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양봉 전환 들어오면 되는 것들이죠. 여기 다 털어먹은 거잖아. 얼마나 지금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특히 이제 뭐 3만 원대 이 정도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해 보면 속이 엄청나게 상하시죠. 지금 13,000원 뭐 이렇게 찍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또 업사이드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 구간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만 포인트로 생각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적이나 내용으로 보면 이 구간 빼기 채울 수 있는 내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타나야지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 모양 보시면 여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이 리포트 드릴 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에 좀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르고 있고 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은 예를 들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조금 더 늘려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매수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낮은 구간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더 낮은 구간. 그건 뭐 기다려보면 되죠. 무조건 주식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봉이 양봉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때 처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쯤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ADENT의 공략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구간은 맥스 여기 222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단부까지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00원에서 2만 원, 요 사이만 보고 들어가는 것들이 저 윗단을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막 높은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측정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분야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도 전방에 있는 기업,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예를 들면 주가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더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산업 섹터가 그런 쪽으로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산업 구조가 하나 또 생긴 거죠. 바이오도 뭐 있고, CMO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상존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런 구조를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양극재 업체에 공급하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갖다 이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사실 그런 거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뭐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 차익을 노린다기보다는 그거에 관련돼 붙어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서브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공략하는 것들이 아마 2024년도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리포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주말인데 주말 편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괜찮은 것도 쭉 수익을 냈잖아요. 지금은 또 주가가 전체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할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찾아주는 게 또 일이죠.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타는 것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건 트레이딩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판단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